인간은 원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되게 단순한 존재다라는 기준으로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되어지는지를 한번 좀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 옛날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원시 시대가 있었겠죠? 맞아요? 막 공룡 돌아다니고 막 맘모스 있고 막 이런 시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살까요? 그려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열매 따먹는 거. 열매 따먹고 그리고 동굴 사는 거. 동굴에서 살고 또 가끔 고기 먹고 싶을 때는 사냥하죠. 맘모스를 사냥하든지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겠죠. 자, 그때는 계급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 계급을 몰라서? 계급의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커다란 국가를 만들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가까운 몇 명 이렇게 살았을까? 가까운 몇 명? 가까운 몇 명만 살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원시 공산 사회예요. 공산이 뭐예요? 공산? 우리가 북한은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는 나빠. 이렇게 배웠는데 공산이 뭐예요?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 원시 공산 사회인 거 알고 계세요? 원시라는 말을 하면 좀 기분이 나쁠래나?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공산 사회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평등하고 뭐 요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구석기가 되고 신석기가 됩니다. 자, 구석기 신석기들을 거치면서 뭐냐면은요. 돌이 깨진 돌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 깨진 돌이 생각보다 쓸모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 벼를 베거나 서양에서는 밀을 벨 때 요런 도구를 쓰니까 훨씬 더 수확량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편리한 거죠. 그 다음에 아예 갈아. 그래서 간석기라고 하죠. 네, 이게 깨진 돌은 뗀석기. 그 다음에 갈아서 쓰는 거는 간석기라고 하죠. 갈았으니까. 그래서 갈아서 쓰는 게 좀 더 정교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니까 더 잘 베지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어떤 동굴에서는 간석기를 쓰고 있어. 어떤 동굴에서는 그냥 원시 공산사회를 그냥 맘모스 때려잡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동네에서 사과 먹고 그냥 버렸는데 그게 씨가 땅에 그냥 들어갔더니 어머나 1년 지나니까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네. 그다음 뭐 밀이 심겨지네. 근데 마침 기후도 좋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곡식을 재배하면서 이제 뭐예요?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착해서 살고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뗀석기와 간석기를 쓰면서 농업 생산량이 점점 효율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봐봐요. 이 책에 있는 대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A와 B가 있는데 A는 간석기를 이용해서 많이 수확을 했어, 미리. 그 다음에 곡물을 저장하는 저장소까지 만들어놨네. 근데 B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그냥 그러다가 흉년이 왔어. 흉년. 또는 겨울이 왔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굉장히 인류사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죠. 자, 이제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흉년이 오면 다 같이 굶었죠. 근데 지금 간석기 시대까지만 와도 이미 뭐예요? 흉년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A는 곡식을 갖고 있고 B는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이죠. 맞죠? 왜냐면 A는 이제 곡식을 많이 재배해갖고 이렇게 창고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러면은 흉년이 들어서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B는 어떻게 될까요? A한테 곡물이 있다는 거 알게 된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가서 우리도 좀 먹여주면 안 될까? 우리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마음씨 좋은 A가 당연히 곡물을 줄 수는 있겠지. 있겠죠. 대신에 뭐죠? 너 좀 미안한데 내가 좀 피곤해서 그렇거든? 화장실 청소 좀 해줄래? 그럼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해줄 거예요. 해줄 거지. 왜? 먹을 거 주는데? 자, 여기서부터 뭐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권력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권력 관계. 자, 근데 이 권력 관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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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진 게 뭐죠? 노예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는 지금 원시 시대에서 고대 시대로 넘어가는 게 원시 공산사회에서 노예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이 많은 사람은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해서 더 많은 곡식을 갖게 되고 나중에 어때요? 이렇게 너는 그냥 일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땅도 갖게 되는 거죠. 땅은 내가 갖고 너는 일만 하고. 이런 권력 관계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생산 수단이 뭐냐? 농업 중심의 시대니까 토지와 영토가 핵심이겠죠. 근데 누가 이 토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죠? 왕. 왕. 그렇죠. 근데 봐봐요. 노예가요, 여러분. 노예가 완전 바보는 아니잖아. 당연하지.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왕한테 이런 걸 바치고 있지? 아니, 이 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소유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왕이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왕한테 한번 대들어 볼까? 이런 생각 당연히 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이 왕이에요, 거꾸로. 여러분이 왕이면은 어떻게 되죠? 대들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대들지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나는 신하고 친해. 나는 신의 아들이야. 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어때요? 아주 그럴싸하게. 너 하늘에 번개 치는 거 알지? 그거 우리 아버지가 한 거야. 내가 사실은 신의 아들이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어머나? 그러셨어요? 제가 몰라봤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어때요? 오히려 충성을 다하지. 왜냐 절대자, 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신이 이제 신화죠. 신이 아니라 신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점점 이제 원시 시대에서 고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죠? 인간이 더 큰 단위로 묶이겠죠? 예전보다 더 큰 단위로 이렇게 모여 살 거잖아요. 그렇죠? 자, 더 큰 단위로 모여 살려면 중심점, 구심점이 되는 뭔가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뭐죠? 신화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신화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무슨 신화 있죠? 대한민국. 쭉 역사를 거슬러 놓은 고조선 이전까지 다. 무슨 신화? 단군 신화. 오. 우리는 단군의 후예. 그럼 뭔가 여러분 우리는 얼굴 처음 봤는데도 한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하나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단군 봤어요? 아니요? 본 적 없잖아. 근데 뭔가 단군 신화를 들으면은 우리가 한민족,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뒤에 나오게 된 로마 제국 하면은 로마 제국에 로마 신화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죠. 그렇죠? 일본도 일본의 신화가 있겠죠. 그렇죠? 이 신화라는 거를 통해서 이 신화의 주인공은 왕이고 왕이 권력을 갖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요게 고대 시대고요. 여기서 다시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요. 왕과 뭐 약간의 시민과 엄청 많은 노예가 있었던 것이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은 봉건제가 돼요. 더 큰 땅을 이제 더 큰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관리하기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왕이 요만한 땅을 관리할 때는 어때요? 직접 관리할 수 있겠죠. 근데 땅이 이만해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왕이 다 못해. 다 이렇게 명령을 못 내리는 거야. 이때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 인터넷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맘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 각 지역에서 짱 먹는 애들. 얘네들하고 계약을 맺죠. 야, 너 있잖아. 너 그중에서 네가 제일 잘 나간다며? 그럼 나랑 계약서 쓰자. 어떤 계약서냐면 일단은 나한테 까불면 안 돼. 오케이? 네. 대신에 네가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 내가 군대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또 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은 내가 군대 보내줄게. 대신에 너도 내가 곤란한 상황 있을 때 군대 보내야 된다. 네. 그지? 그리고 너 땅이 때문에 그럼 너네 땅에서 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해. 그 너네 노예도 있고 뭐 농부들도 있다며.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야. 오. 이렇게 계약 관계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영주라고 하는 각 지역에서 짱 먹는 사람하고 다 계약서를 쓴 거야. 이렇게 쫙 했어. 그럼 이제 영주는 또 영주가 갖고 있는 땅도 넓어. 그러니까 영주가 또 누구랑 계약을 맺지? 기사랑 계약을 맺어. 기사. 싸움 잘하는 사람. 장군 같은 애들. 우리 동네에서 싸움 좀 한다는 애들이 한 기사가 한 30명 되는 거야. 얘네들 반란 일으키면 곤란하잖아. 네. 그럼 어떻게 또 계약서를 써. 기사를 하나씩 또 불러가지고 야, 너 싸움 좀 잘한다면서. 네. 그래. 그러면은 네가 지금 땅 좀 있다며. 그러면 그 땅은 네가 알아서 해.
응, 대신에 나한테 반란 일으키면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곤란한 일이 처하거나, 우리 성에 외적이 들어오면 너 군대 갖고 바로 오는 거다. 오케이? 인정? 그것만 하면 내가 너 땅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안 건드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왕은 영주랑 계약을 맺고, 영주는 기사랑 계약을 맺고, 기사는 자기 또 땅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밑에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농노라 그래요. 농사를 짓는 노비. 아, 노비라는 말이 뭐죠? 자유권이 없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나 이 밭에서 일하기 싫어. 나 저쪽 동네 좋다는데, 나 저쪽 동네 가서 일할래요. 어딜? 이런 거지. 농사 짓는 노비니까. 노비가 그렇죠? 노예예요? 노비랑 노예랑 사실은 정확하게는 조금 다르지만은 같다고 봐도 돼요. 음. 근데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계약 관계에서 상하위 계급이 이렇게 쪼개진 걸 뭐라고 한다? 봉건제도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봉건제도의 생산수단은 땅인 거는 여전히 맞는데, 예, 땅의 단위, 이 단위라고 하는 장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왕과 영주가 이제 소유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브랜드 종교가 생겨나겠습니다. 브랜드 종교. 브랜드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 왜? 기독교 하면 누가 떠오르죠? 인물. 지저스. 기독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떠오르겠죠? 그죠? 불교 하면 뭐가 떠오르죠? 부다스. 부처님이 떠오르죠? 그죠? 브랜드 종교. 브랜드 종교가 뭐예요? 뭔가 아주 강력한 구심점이 있는 신. 이런 게 되는 거죠. 이전에 신화는 뭐냐면은 여러분 신화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는 기본적으로 신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요. 여러 명이죠. 그 말은 뭐죠? 누구를 믿어도 되는 거죠? 제우스도 있고, 뭐 헤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르메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누구를 믿든 뭐 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다. 그러면 어때요? 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뭐 베드로가 요즘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베드로님을 믿을 수도 있고, 뭐 요한님을 믿을 수 있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뒤에 말씀드릴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까지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이념, 즉 사고 방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중세 시대까지는 모든 권력이 어디서 나와요? 신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권력을 행사하려면 뭐죠? 나 신의 자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옛날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일본에는 누가 있죠? 천황. 그쵸. 일본의 아베 총리, 지금 현재 스가 총리라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있고요. 국무총리 위에 누가 있죠? 천황이 있어요. 천황이 말 그대로요. 엠퍼러예요. 엠퍼러. 네. 하늘에서 내려오신 황제님이시라니까. 옥황상제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말이 돼요? 그죠? 근데 현재도 존재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 이제 근대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죠? 자본주의로 굴러가고 있죠? 맞아요? 그죠? 자, 지금 우리나라에도 농사를 무조건 지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사람. 농노가 없죠, 지금 현재. 그렇죠? 대부분 자본주의로 굴러가고요. 그 다음에 생산수단은 이제는 토지도 있겠지만 공장과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소유주는 부르주아라고 하는데요. 부르주아가 누구냐면요. 옛날로 치면은 공장 주인. 지금으로 치면 뭐죠? 대기업의 회장님. 네? 대기업의 회장님. 자, 삼성의 회장님, 예를 들어서 삼성의 회장님 하면 뭘 갖고 계시죠? 예를 들어 뭘 갖고 있어요? 돈. 돈을 갖고 있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요? 반도체를 삼성에서 만들죠. 그럼 당연히 반도체 뭐가 있죠? 반도체를 만들면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백신을 만들면 백신 공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그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뭔가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다 갖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 시대는 공산사회였구나. 근데 고대 시대부터 노예제가, 그러니까 생산 수단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면서부터 노예제가 생겼고, 신화에 의해서
왕이 권력을 누렸구나. 그 다음에 중세시대 넘어와서 왕이 영주와 영주가 기사와 기사가 농노들과 이렇게 계약 관계로 쭈루루루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었구나. 그 다음에 이때도 왕과 영주가 우리는 신에게 허락을 받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야. 그거 너 까불지 마. 이러면 그러시군요. 이렇게 해서 따라갔던 시대. 근데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자본주의가 들어서고 이성, 철학, 민주주의 어떤 이런 사고방식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야. 넌 날 믿어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 제가 다시 왔거든요. 하면 저는 지금 뭐가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플러스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아. 자, 근데 사이비 교주가 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왜 그래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시대 안 그랬다니까. 자, 그래서 봐봐요. 이 근대라고 하는 거랑 자본주의라고 이성이라고 하는 요거 있죠. 요거. 네, 요게 뭘로 볼 수 있냐면요. 자, 봐봐요. 여기 예수님이 태어난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원전, 기원후라고 했고요.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철학사 할 거라 했잖아요. 철학사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뭔가 여기에 사람이 엄청 몰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 18세기라고 하는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봐봐요. 이 18세기 이후로,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18세기, 18세기 이후로 여기 보시면은요.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들었던 사람, 자본주의의 기틀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떼거리로 나와요. 떼거리로. 야, 나도 신을 믿긴 하는데, 신만 믿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때로 나와요. 세트로. 네, 여기서 무슨 민주주의, 자본주의 여기 아니지. 공산주의 그 다음에 심리학 다 나옵니다. 여기. 이게 뭐라고요? 18세기. 자,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